네, 6월 29일입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함께 하시죠. 먼저 첫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은행 그리고 마이크론이라는 체크포인트 꼽아봤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연준은 전날 마감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23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 체력을 테스트 대상 23개 은행 모두 다 갖춘 걸로 나타났고요. 물론 연준은 향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규제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주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좋은 테스트 결과를 반영하며 강세를 전반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한편 마감 이후에 이슈가 한 가지 더 있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전분기 회계연도 기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건데요. 회계연도 기준 3분기 실적이 주당 순손실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손실폭이 예상보다 적었고요. 매출 역시 시장 기대보다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회사 CEO는 회사가 매출 측면에서 최악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수급 균형이 회복되면서 마진 역시 개선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안보 문제를 이유로 들며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에 나선 것은 분명한 역풍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부분이 회복을 조금 더디게 만들 수 있는 이유일 수 있다라는 설명과 함께 회계연도 기준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시장 예상했던 정도 수준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주가는 일단 업황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시각을 반영하며 시간의 거래에서 3%가량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은행주 그리고 반도체주 관련한 시간의 거래에서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오늘 정비장에서도 이어질지 여부 일단 첫 번째 체크 포인트로 확인하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미국과 독일의 장단기 금리 차가 꽤 의미 있는 수준까지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바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뒤집어진 상황, 그러니까 역전된 상황에서 장기 금리가 더 빠지고 단기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장단기 금리 역전의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중앙은행이 강도 높은 통화 긴축, 즉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강력하게 보내게 될 경우 반대급부로 경기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며 단기물 금리는 오르고 장기물 금리는 하락하는 현상, 그로 인해 장단기물 금리 역전폭이 더 커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난밤 ECB 포럼에서 제롬 퍼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했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역시 발언을 했는데요. 두 분 모두 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강력하게 보냈고 때문에 시장은 장단기 금리의 역전폭이 더 확대되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듯이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의 폭은 지난 1981년 이후에 가장 큰 수준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2년 이후에 역전폭이 가장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 차이를 의미 있게 보는 건 이 음영 구간 때문이에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는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었다라는 경험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밤에는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달 발표됐던 1분기 GDP 잠정치는 다소 상향 조정됐던 바 있습니다. 소비 지출이 좀 늘어난 영향이었는데요. 보시면 개인 소비 지출 일단 플러스권에서의 영향력을 가질 걸로 보이고요. 정부 지출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순수출 그리고 투자의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흐름을 일단 좀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GDP에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은 영향으로 작용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발표되는 1분기 GDP 확정치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경기에 대한 조금 더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발표되는 GDP 물가 그리고 PCE 물가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밤 미국 증시 체크 포인트 함께 했습니다.